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7월 초에 유퀴즈에 제가 나왔는데 보셨나요? 광쿨 수업이라고 해서 세종대학에서 지금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성과문화 과목 중에서 데이트 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기분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유퀴즈를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촬영을 했고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을 얼마나 재밌게 했는지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훨씬 따뜻하게 또 밝게 성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요. 프로를 진행할 때 물론 많은 작가와 또 이야기를 긴 시간을 인터뷰를 하고 준비를 하지만 또 녹화도 긴 시간을 하지만 이 유퀴즈는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들이 오랜 시간 인터뷰를 너무 자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다 담으려고 노력을 해주는 걸 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와 같이 찍은 것도 한 3시간가량 찍은 것 같아요. 거긴 한 20분밖에 안 나왔지만 보신 것처럼 조세호 씨가 아주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잘렸더라고요. 어쨌든 유퀴즈 굉장히 공을 들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품질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유퀴즈의 후기를 만든 거는요, 댓글을 좀 찾아봤어요. 글들을 어떻게 달았는지가 궁금해서 댓글들을 이렇게 읽어봤더니 거기엔 뭐 성에 대한 이야기가, 밝은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성에 대한 얘기를 학교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응원받는 느낌이고 그간 계속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마침 유퀴즈가 건강하게 성 얘기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좀 새로운 기름을 충전해 준 것 같은, 응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데이트 과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게 뭐 그렇게 재밌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재밌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긴장된 그런 과제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거의 정글 같은 남자와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것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한번 잠깐 맛배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데이트 과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의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서 월드 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취재를 왔었고요. 미국에. 그리고 미국의 CNN에서도 취재를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뭐 아주 굉장히 깊이 왜 한국의 대학생들이 데이트를 하기 어려운가, 연애를 하기 어려워하나 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것들을 취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덜란드나 혹은 독일이나 덴마크에서도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과 문화를 클릭하는 애들도 이제 소문으로 데이트 과제 얘기를 듣고 클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태 솔로인 친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학생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 과제 때문에 성과 문화를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데이트는 1대1로 합니다. 1대1로 하는데 여학생이 시간을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데이트는 재밌었다고 하더라도 거기 데이트 안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데이트가 어땠는지에 대한 후기를 받고 그것을 셋이 묶어서 저한테 내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점수도 주고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인이 있는 왜 애들은 왜 만나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데이트 수업은 매칭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짝지어주는 수업이 아니고 내 이상형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과 4시간 정도 그 시간을 재밌게 잘 보내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한가를 아이들한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만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좀 더 배우는 그런 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퀴즈에서는 성과문화에서 데이트 과제만 조명이 되었지만 사실은 재미있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기 관찰이라든지, 이거는 물론 자기 성기 구조와 기능을 생물학적으로 가르쳐 준 다음에 자기 성기를 잘 관찰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관리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내주는 숙제고, 콘돔 사오는 숙제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의 결혼을 탐색하는 인터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결혼 탐색 인터뷰가 오히려 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과제이고, 그리고 아이들도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들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한테 해주고 싶었던 얘기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기 때문에 더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제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데이트 과제는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과제를 하겠다고 하면 일단 애들은 막 흥분을 해요. 자, 드디어 이제 데이트를 하는구나. 그리고 웅성웅성하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한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해서 쪽지들을 받습니다. 여학생이 남학생의 쪽지를 뽑습니다. 그러면 남는 그 남학생들의 쪽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학생들의 쪽지를 불러서 줄을 세우고, 그리고 그 남학생들이 다시 여학생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하게 됩니다. 데이트 과제는 5,000원씩 더치페이를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 돈을 몰아서 내는, 어떤 한 사람한테 모든 걸 희생하게 하는 방식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5,000원 해봤자 10,000원인데 데이트를 하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셔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모자라는 돈이에요. 그래서 한 번 정도의 협찬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권을 받는다든지, 선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쿠폰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한 번은 협찬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도시락을 싸면 돈을 좀 줄일 수 있어요. 대체로 남학생들이 도시락을 많이 싸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도시락을 싸면 그 다른 쪽은 과일을 싸든지 간식을 싸서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항상 대중교통으로 이용해야 하고요. 일단 차를 가지고 나가면 점수가 굉장히 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멀리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또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사고가 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차를 타지 말라고 그러고, 사실 그 차는 굉장히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남의 개인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걸 조금 조심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친하지 않았을 때는 남의 자가용을 타지 않는 그런 걸 가리키기 위해서 차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져오면 감점을 합니다. 그리고 4시간 이상 있어야 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뭐 영화나 전시관이나 걷는 데이트나 자전거 타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됩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데려다 주는 친절을 베풀고 싶은 남학생이 있더라도 내리는 정거장까지만 바래다 준다든지, 혹은 그 차 타기 전까지만 바래다 주는 부탁을 하고 있고요. 인증샷하고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포트를 써야 되죠. 실제로 그렇게 커플인 경우에도 그 데이트 과제를 하고 나서는 좀 더 새로운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자기 파트너하고 비교해 보기도 하고, 이런 데이트를 우리도 해봐야겠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데이트를 할 때는 돈이 참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또 많은 학생들이 데이트할 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데이트를 하지? 라고 생각하고 데이트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은 돈 가지고도 재미있게 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데이트의 속성상 처음부터 너무 돈이 없어갖고 이렇게 막 걸어 다녀야 되고, 왜 둘이 그 커피 하나를 사서 나눠 마셔야 되고, 만약 이렇다면 그 친구를 얻기가 어렵겠지만, 사귀고 있는 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좀 많이 쓰지 말고 머리를 좀 써서 재밌게 우리 오늘 만나서 뭘 할지를 연구를 하면 훨씬 지루하지 않은 데이트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좀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트 수업에서 제가 제일 원하는 건 이상형이 아니어도 매력 있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보는 게 좋다라는 것과, 2번째는 더치페이 하라는 거죠. 이거는 데이트에 드는 비용을 좀 나누는 게 좋다라는 얘기고요. 사실은 비용을 한 사람이 부담하면 그 보상 심리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반반씩 나누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수입에 따라서 또 비율로 나누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짠 데이트가 더 재미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호감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필요한 태도는 뭐냐. 근데 답이 뭘까요? 존중하고 배려죠. 그쵸? 근데 이거를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항상 레포트에서 존중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트 수업은 사실은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재밌을 것 같으신가요? 연인하고 한번 그런 데이트 해보시면 어때요? 자,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알림 표시까지.